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21대 총선이 1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주요 정당들도 총선 준비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충북에는 총 8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보는 21대 총선 관전 포인트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소셜미디어테이 안태희 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미진 충북청주경실련 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신 세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토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대 총선이 한 1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좀 눈여겨볼 점이 벌써부터 정계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철희 의원, 또 표창원 의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두 분 다 초선이에요. 예. 그리고 비례대표. 물론 이제 표창원 의원은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비례대표의 경우에 그만둘까? 또 상당히 선전을 했고요. 평가가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이 그만두는 것은 부끄러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질타에 부끄러웠다. 그만큼 20대 국회가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이분들은 좀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예. 통감하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켜주는 좀 미덕을 발휘한다고 할까요? 사실 자유한국당도 불출마 의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김세연 이제 여의도 연구 원장이죠. 예. 삼선 의원인데 왜 이 불출마를 할까? 역시 부끄러움입니다. 똑같습니다. 당을 향해서 사실은 자성을 요구하면서 당을 해체하라는 요구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비슷한 요구를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 때 했던 분이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인데 그때 당을 해체하고 자산을 국고에 헌납해야 한다. 예. 바른정당을 차려서 나갔다가 복당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부산 영도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죠. 이래서 이제 중진, 초선, 이제 여러 여야 의원들이 불출마하는데 이분들은 20대 국회의 이 국민들의 어떤 불만에 대한 자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나오려는 분들이 조금 오히려 머쓱해지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머쓱했으면 좋겠는데 머쓱하지 않으시다는 게 문제고 보통은 과거의 총선 보시면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아무개가 출마 선언을 한다더라 이게 화제인데 예. 불출마가 화제가 된다는 점은 역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내년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싶네요. 예, 더욱더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태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출마 선언이 막 도미노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몇 분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죠. 예. 그리고 4선, 5선 하고 이제 할 만큼 하신 분들이 이제 일부 민주당에서 한 10명 정도 차기 선거에 안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 말고는 인위적으로 자기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예. 당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알아서 인적 쇄신하고 총선 때 새로운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왜 먼저 선수를 치느냐 이런 식의 남아있는 분들의 그런 불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은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몫이냐 왜 초선들만 책임은 지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당에서도 있고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할 사람들은 그만둔다고 하고 좀 그만뒀으면 하는 사람은 계속 당에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뭐 정권 중간 평가와 함께 실제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이 첫 총선인 만큼 야권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네.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다가오는 21대 총선은 복잡성이 높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도대체 몇 당의 후보들이 지역구 선거를 치를 것인지조차 아직은 이 퀘션 마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복잡성이 높고 심지어 올해 패스트트랙에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 예. 가결될지 부결될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불가한 선거가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좀 안 보인다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이제 정권에 대한 이제 중간 심판의 이제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사실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그 한국당 야권에 대한 심판의 가능성도 높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정을 발목 잡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이 고조됐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국회의원 선거의 그런 현상처럼 현 정권을 심판하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야권을 대표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그런 표를 뭐 몰아주거나 예. 그쪽에 표심이 옮겨갈 거냐 사실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최선보다는 차선 그것도 마지막까지 표심을 알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더욱더 유권자들이 어디에다 표를 던져야 하나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김민지 간사님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일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지금 이제 정치 신인들이 그 후보 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인 예비 후보자 등록일이 1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다음 주인데요. 현역에 있지 않은 예비 후보자들은 그 명함을 돌리는 식의 선거 운동을 그때부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후보자 등록은 내년인 2020년 3월 26일, 27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잠깐 네. 말씀하셨지만 이 선거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충북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충북 지역에 큰 영향이 없고요. 예. 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개정은 비례를 늘리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로 간다면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가 47석인데 예. 지금 바뀌는 안은 지역구가 225석으로 28석이 주는 방안이었어요. 예. 조정안이 나온 게 지역구를 250석으로 비례를 50석으로. 그런 경우에는 불과 기존 의석과 한 3석밖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의석이 예.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북의 경우에도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다. 선거법 개정도 하나의 큰 변수가 되겠지만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좀 변수를 좀 따져본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좀 지역에서 보면 정의당이나 이 소수 정당은 지역구 출마를 오히려 안 하려고 하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혜택을 보려고 하는 예.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형태의 선거제도로 간다면 이 또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제도보다 좀 더 개선된 그런 제도를 과연 정의당이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이어서 그럼 우리 도내 선거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내 선거구가 지금 8곳인데 어디인지 먼저 좀 네, 알려주시죠. 청주에 이제 4곳이 있고요. 충주 한 곳, 제천, 단양 한 곳, 중부 3군이라고 하죠. 증평, 진천, 음성의 한 곳, 한석, 그다음에 동남 4군이라고 합니다. 예.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렇게 해서 총 8석이 되겠습니다. 예. 원래 지난번 총선 때는 이제 새누리당이 5석, 민주당이 이제 3석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 권석창 의원이 중도 낙마하면서 이유삼 의원이 돼서 이제 네. 4대4 구도가 지금 돼 있는데요. 자, 일단은 청주시 서원구 먼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재세 의원이 이제 5선에 도전을 하는 구인 모양새인데 과연 여기에 또 보수진영의 역습이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출마 예상자들 한번 네, 민주당에서는 있을까요? 오재세 현 의원 4선이죠. 그다음 여기에 이강희 전 충북도 의원,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박영호 서울시 의회의장 보좌관, 여기에 이제 뭐 유재평 변호사 이런 분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한국당에서는 최현호 위원장이 이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평론가님, 네. 간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 내에서 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세대 교체에 대한 이 네. 욕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데 오 의원도
이제 예. 전국 정당 상황에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진영 대 진영 구도로 보면은 추상적인 차원이나 개념적 차원에서는 물갈이를 많이 하는 쪽이 승리한다. 이건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구로 들어가면 이게 또 달라요. 동의가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지역 인구 구조에 따라서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대가 나이가 많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김 간사님은 청년이시잖아요. 근데 지역의 유권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70대가 나이가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지역의 상황에서. 하지만 이제 오 의원은 어쨌든 5선이라는 면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유권자들이 보기에. 한번 물갈이의 대상이 되지 않나? 그럼 다른 흠결을 굳이 찾는다면 또 특별히 못하거나 예. 특별히 잘한 건 못 찾을 수 있지만 흠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오히려 안정된 이 중진 의원론 해서 자 이렇게 중진 의원이 우리 지역구에 있어야 예를 들면 국회에서 해마다 정부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지역 예산을 더 따올 수도 있고 예.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유권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도전자가 훨씬 강력해야 돼요. 그냥 젊으니까 참신하니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역 유권자가 아주 바람하지 않는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이 기존의 중진 의원들이 깨지 못하는 지역의 어떤 유리벽을 깨는 역할을 한다든가 예. 하면서 좀 파괴력을 몰고 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이 중진 의원이 구도를 잡고 있다면 바람으로 맞서는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개념적인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오 의원을 이제 도전하는 한국당의 이제 새로운 그럼 최신 병기가 뭐냐? 여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 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젊다는 것만 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 지역 유권자의 욕구를 찔러주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한 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원구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구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이슈가 한 가지 있었다고 네. 보여집니다. 이제 서원구는 좀 도시공원 개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운 곳이었거든요. 청주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도시공원 개발을 막아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촛불 집회가 굉장히 크게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곳인데 오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같은 민주당의 이광희 전 충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청주시장 경선에 나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내 좀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다가 또 이제 이미 출마를 선언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된 중진보다는 예. 새로운 인물 교체론에 좀 더 힘이 실리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이제 아주 정확하게 평론가님께서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재세 의원이 현재 그 민주당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위 20%에 포함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망신을 당해서 불출마를 이제 유도하는데 네. 그분이 응할 것이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출마하겠다 하면 그렇다고 하면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하고 붙어서 오 의원이 떨어질 것이냐? 이것도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현우 위원장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도 오재세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거의 될 뻔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박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아까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네. 결국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세대 교체나 인물 교체를 주장한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그런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미진 예. 간사님이 이제 좀 일종의 오늘 그런 구도를 예상하진 않았는데 젊은 층을 대변하시고 제가 중장년층을 대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중요한 맥을 하나 딱 짚어주신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본선 전에 당내 경선에서 걸러질 사람들이 걸러진다면 낙승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예. 어떤 세력의 힘을 모아서. 그런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사실은 같은 진영이 두 파로 또 갈라지는 일들이 지역에서 왕왕 벌어져요.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는 지난번 국민의당 이 20대 총선 때는 말이죠. 그 지역에서 같은 당이 국민의당으로 분열돼 나가면서 호남에서는 이 제3 후보가 오히려 유리하게 낙승을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충북도 이 아까 구도 자체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호락호락한 선거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예. 경선에서부터
불꽃 경쟁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서원구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청원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예,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뭐 민주당에서는 뭐 변재일 의원하고 정균영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황영호 위원장, 그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뚜렷한 주자가 없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그 위원장이 지금 이제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청주 청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변재일 의원이 이제 4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어떻게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현역 의원 간의 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김수민 의원이 변수죠. 일단은 저는 이제 이 바른미래당 내부 정리도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쪼개져서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변혁이라고 하는 15명의 의원은 나가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권파가 오히려 소수파로 손학규 대표를 이제 옹위하면서 이 총선 전략을 짜게 될 텐데, 김수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그야말로 얼굴과 입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변인의 역할을 했고요. 예. 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는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된 감도 있어요. 그때 사실은 이제 무리가 있는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의원이었는데 나중에 본인의 문제를 해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됐죠. 더 잘 됐죠. 예. 더 잘 된 케이스가 됐고 참신한 이 이미지에 굉장히 젊은 의원들의 뭐 주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도적으로 합리적 보수를 표방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치색은 옅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진보, 뭐 전통적인 의미의 보수와는 좀 이제 무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실은 상품의 참신성도 중요하지만 포지셔닝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주에 갖다 놨을 때 예. 김수민 의원에 대한 이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어떻게 이제 조응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변재일 이 현 의원에 대한 반대 세력들 좀 이 갈아보자라고 하는 이제 바람이 인다면 좀 김수민 의원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다. 예. 그럼 여기서는 수동적으로 젊으니까의 이미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김수민 의원은 지금 비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 지역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총선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은 이미지 외에는 보여지는 게 없다는 게 약간 미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변재일 의원이 그 아까 말씀드린 하위 20%에 또 포함이 안 돼야 되는 절대적인 과제가 있죠. 정균영 그 상임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러진 고모 같은 입장이다라는 이제 그쪽에 이제 뭐 평가도 있고 공세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변재일 의원은 지금 뭐 새로 보좌관도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충북 제2시 회장 출신을 영입하고 해서 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볼 때 야권에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김수민 의원이 한국당으로 갈지 여부가 저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현재 황영호 위원장과 또 경선을 벌이는지 여부인데요. 지금 그 청원구 같은 경우는 오창이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젊은 층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지지, 민주당 지지가 강한 이제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영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대통령한테 막말을 했어요. 예, 평소에 우리 좀 점잖은 있었죠. 분이었는데 정치인들은 이제 원고 없이 얘기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그 원고 없이 얘기한 게 실력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지금 구도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입장에서 예. 그 김수민 의원의 과의 어떤 관계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간사님, 예, 청원구로. 예, 아까 평론가 분께서 이제 그 김수민 의원에 대한 당내 구도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 잘 해주셨었는데요. 사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비례대표긴 하지만 현역 의원으로서 활동을 지난 4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책 방향성을 봤을 때 변재일 의원이 민주당이긴 하지만 대표 발의한 법안을 봤을 때 예. 김수민 의원이 오히려 좀 더 진보적인 느낌의 그런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혁신적인 법안을 많이 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치적인 활동을 해
왔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거기 청원구에는 소각장 이슈가 조금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거기 지역구였었던 변재일 의원이 그걸 해결하지 못했던 점, 그 부분도 아무래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를 달구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북 지역에는 여성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여성의 말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김수민 의원에게 좀 더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청원구 같은 경우에 변 의원이 만약에 경선만 무사히 통과한다면 나머지 본선은 쉽게 그냥 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예. 그냥 이 대세를 밀자, 대세에 묻어서 가자라고 한다면 그게 의외로 복잡한 내년 선거에서 패착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김 간사님 말씀처럼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 문제가 될 소지들은 미리 제거해 주는 게 당이라는 조직의 역할인데 예. 그게 걸러지는 과정에서 당이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외로 이제 대세 중심으로 가다가 패착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예. 지금 내년에 전체 구도에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 배경은 부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상대당이 더 혁신적으로 나오면 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혁신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장 혁신적인 것은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또 현역 의원들에게는 억울할 수 있겠죠. 열심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하나 해결 못했을 뿐인데 내가 날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런 억울함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항상 경선 과정에서는 잡음이 터져 나오는데 예. 그걸 얼만큼 스무스하게 관리하느냐. 통 큰 당이 이기는 거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가장 잡음이 또 적은 당이 유리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경선 관리 능력 여기에 좀 우리가 관심을 더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상당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본선보다 예선이 더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네, 정우택 의원이죠. 유일하게 청주시의 자유한국당 네네. 지역구인데. 그리고 예. 뭐 이제 도지사부터 지금 다선 의원까지 이제 굳히고 있는 어찌 보면 중앙 정치에서는 저는 이제 충북 유권자들이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정우택 의원이 충북의 상징처럼 돼 있기도 해요. 예. 충북의 상징 정치인.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 유권자분들이 이번에도 정우택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보다는 훨씬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도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윤갑근 변호사죠. 예. 대구 고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아까 민주당에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우택 카드를 또 뽑을 것인가 아니면 당내에서 컷오프를 통해서 새로운 얼굴을 이 충북 유권자들에게 내밀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되고 민주당 후보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6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캐치플레이스가 뭐였는지 아세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습니다. 예. 이 캐치플레이스는 이번에는 반대당에서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뭐냐면 예전에는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에 정우택이라는 강한 바위 앞에서 갈아보자라는 민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엔 집권 여당이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죠. 예. 그럼 훨씬 더 예리한 캐치플레이스를 들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당 후보가. 그냥 대충 이제 뭉개는 이제 이 구호를 가지고는 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권 여당이면서 지역구에서는 도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양수겸장의 이 칼을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올 것인지가 지금 예의주시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자유한국당 내의 경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들고 나올 이 유권자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어필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당에서 좀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이 좀 있나요? 네, 여기는 예. 이제 공수가 바뀐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도전하고자 하는 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종순 지역위원장, 네. 김영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또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예.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많은 분들이 이제 도전장을 뭐 내밀려고 하는데 절대 강자가 없는 상태이고 또 여기에 정의당의 김종대 그렇죠. 의원이 예. 딱 벌써 사무실을 차리고 그랬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뭐
상식적으로 1대 2가 붙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그런 그 선거 과정에서 이 1대 2 구도에서 과연 그 현재의 그런 정우택, 만약에 정우택 의원이 후보가 된다면 자유한국당 후보를 민주당에서 민주당이나 여기 정의당에서 무찌를 수 있겠느냐 이런 게 고민거리겠죠. 자유한국당 경선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북 도당이 위원장이잖아요, 정우택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정치 신인인 윤곽근 변호사랑 경선을 뭐 하거나 이런 거 할 텐데 그렇게 도전자가 그렇게 만만하게 차지할 수 있을까? 좀 비관적.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이제 역학관계가 벌어질 텐데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리라고 보는데 하나의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정우택 의원은 호락호락 물러날 인물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윤갑근 전 고검장 변호사가 도전을 했는데 어쨌든 부딪히면 전략적으로 내부에서 물밑 조율을 해내지 않으면 파열음이 터져 나와요. 이건 유권자들에게는 보기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자유한국당의 이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또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요즘에 체력이 굉장해요. 예. 그런데 김종대 의원과 민주당이 붙으면 같은 진보 진영이 또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그냥 자유한국당 후보 밀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거연대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것은 지금 확률적으로는 희박하지만 예.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할 수 있다면 이때 한번 이제 재밌는 그림이 이제 그려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예.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각자 다 마이너스 포인트를 쌓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김 네. 변호사님도 말씀해 예,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정우택 의원이 막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약간 충북의 상징 같은 느낌이 되어버려서 만만치 않겠지만 사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뭐 이제 지방 선거를 지나면서 정의당의 그 인지도와 지지도가 이제 좀 더 확실히 상승했다고 보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비례대표긴 하지만 현역으로 있는 김종대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체력을 가지고서 나간다면 조금 또 이것도 역시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하위 20%, 30%를 이제 떨어뜨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둘 다 지금 그런 세대 교체에 대해서 20%, 30% 가까이 떨어뜨리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총선이나 그런 데에서 하위 20%, 30%씩 떨어뜨리는 건 있어 왔던 거고 사실 특별한 정도의 지수는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별것처럼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약간 비판적인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미리 보는 21대 충북 총선 관전 포인트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흥덕구로 한번 가보죠. 흥덕구도 거론되는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재선에 현재 도종환 의원이고요. 네. 여기에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내년 1월에 그만둔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 이제 선거판에 들어갈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김양희 위원장, 그다음에 김종복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있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무소속입니다만 신용환 서원대 석좌 교수. 자유한국당 언제 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제 말이 많은 그런 분이죠. 요 흥덕구 같은 경우에 도종환 의원의 어떤 역할론도 나오고 있고 네네.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예. 뭐 도종환 의원 원래는 저는 젊을 때 그냥 훌륭한 시인으로 이 사숙하던 그런 이제 이 문인이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또 문체부 장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난 정부하고 대비시키는데 뚜렷한 각을 세운 또 공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 문체부가 동갑내기 네. 절친이었는데 조윤선 전 장관의 그 몰락을 보시면 그 블랙리스트로 얼룩졌던 문체부를 좀 바르게 세운 인물이 됐고 예.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상당한 좀 이렇게 위광 효과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다시 총선에 나오시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저는 그야말로 등업됐다. 이 어떤 아이템을 많이 쌓아가지고 지금 출마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는 사실은 점수 차가 크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쌓고 재출마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선은 도종환 전 장관에게 어필 포인트가 많다. 전 이렇게 이제 보는 흥덕구인데 문제는 여기서는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뭐냐예요.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완전히 지역 포커스된 지역 기반의 여기는 민생 전략, 예. 주로 경제 정책을 들고 나오면 유권자를 좀 한번 판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체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당 구도와 두 번째로는 인물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결국 인물 중심으로 내세웠을 때는 그 인물이 도종환 전 장관 이상의 체급을 갖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인물의 면면으로 보면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싸움을 예. 야당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양희 전 의장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열심히들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여기 또 이렇게 기본 이제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 어차피 선거 구도가 여기도 상당히 그 젊은층이 많이 있는 곳이고 10년 동안이나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또 노영민 지금 대통령 네, 비서실장 네. 지역구였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민주당 사정이 지금 뭐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한 지붕 두 가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영민계, 그다음에 도종환계. 그래서 뭐 다른 데로 가달라. 예.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의원이 얘기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이상섭 정무부지사도 KBS 라디오에 나와서 그분이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라고 간접적으로 어필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정환 의원이 뭐라고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후보가 누가 되느냐, 여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그 김양희 위원장이 잘 지킬 거냐, 특히 또 도전하고 있는 김정복 새마을공고 이사장도 새도 만만치 않고 아직 안 들어온 사람,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더 왜 겁나잖아요. 다크호스죠.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가 한국당으로 들어와서 서원구 쪽을 노릴 거냐, 흥덕구 쪽을 노릴 거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청주시 지역구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한번 충주를 한번 가보죠. 예. 네, 민주당의 맹정섭 위원장, 우건도 전 시장, 또 한창희 전 시장, 최영수 시의원, 이태성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 단장,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타천으로 되고 있고요. 한국당은 현역 국회의원은 이종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주는 좀 어떤 좀 변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충주는 우리가 뭐 예향의 도시 이렇게 부르지만 상당히 좀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 문화 관습적인 의미에서의 보수성이 강한 도시예요. 하지만 이제 또 이 경제적인 성장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그 포텐이 그 잠재력이 또 꽉 차 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이종배 의원은 무엇보다도 관료 출신이고 그 또 이제 행안부 차관까지 지내고 이제 현역 정치인으로 뛰어든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전 지역구 관리라든가 의정 활동이 상당히 탄탄한 만만치 않은 의원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전자의 체급이 인물의 어떤 이제 스펙 자체가 지금 이종배 의원을 상당히 한 1.5배 정도 압도할 수 있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좀 강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물이 지금 저야 뭐 이제 이 지역 유권자는 아닙니다만 제 눈에는 잘 뜨이지 않아요. 경선 과정에서 얼만큼 또 이제 이 흥행력으로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더 유권자들이나 중앙정치 무대에서 보더라도 이 정도 인물이 저기 나가는구나, 충주로 나가는구나라는 각인 효과가 필요한데 예. 아직은 마케팅이 좀 미비하다. 그런 면에서는 그냥 지역에 뭔가 좀 내버려두고 기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여져서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충주 정도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략적인 포석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새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네. 그 얘기도 충주로 와야 있어요. 한다. 강한 인물이죠. 예. 강한 인물. 본인은 안 간다고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그 이인영 충주 출신이니까 원내대표가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뭐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민주당 맹정섭 위원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SNS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는 그 이종배 의원이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발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검찰이 선거 전에 기소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또 선거 후에 기소하더라도 예.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주뿐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걸린 문제죠. 예. 제가 못 봤어요. 충주 한번 살펴봤고요. 제천 단양 지역도 한번 살펴보죠. 예. 여기가 이제 지금 이우삼 의원이 지금 재선거로 지금 당선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천 단양이 사실 중앙 정치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곳은 아닌데 예. 여기에서 전략적 요지예요. 충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천은 전략적 요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중앙정치 무대로 인물을 키워 올리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엔 여기는 이 새 구도가 5대5다. 박빙이다. 전 이렇게 예상을 해봐요. 예. 그래서 과연 제가 보기에는 제천 단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전략이 나온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중원 지역인데 국토로 보면은 정주 배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왜 그렇게 열심히들 안 할까 하는 안타까운 지역인데 제가 보기엔 여기는 인물도 인물이고 또 하나는 지역 발전 전략을 어느 당에서 강력하게 내느냐. 정말 강한 포석을 둬야 되거든요. 제천을 중심으로 예. 사실은 이게 참여정부 때는 제천 성장 전략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제천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제2수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버려두고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잘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알아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이제 버려져 왔는데 저는 조금은 이제 중앙 정치 차원에서의 전략을 선도적으로 내는 당이 우선 이니셔티브를 줄 것이다. 예.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천 현재 이우선 국회의원이 뭐 온전히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네, 문제가 선거를 있었죠. 통해서 이제 당선이 예. 되어서 아직은 초선이고 그렇죠. 반쪽이다 보니 이제 도전자들의 공세가 엄청나게 강할 겁니다. 아직 뭐 그 제천 단장을 그 이우선 의원이 잘 장악했을 기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그 한국 뭐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했던 엄태영 위원장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박빙이 되고 재미있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중부 3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증평, 진천, 음성입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 그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네. 예, 지역구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필영 전 음성 군수가 금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전장을 내밀려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임혜종 위원장이 지금 계속 지역 위원장만 지금 한 7, 8년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경찰청 차장입니다. 임호선 차장이 그 증평에 접경한 진천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선거에 나올지 여부. 그래서 각각의 예선전을 통해서 만약에 임호선 그분과 그다음에 경대수 현 의원이 맞붙는다면 사상 최초로 경찰 출신, 검찰 출신이 한번 선거에서 맞붙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관측되는 지역구입니다. 저는 예. 지금 말씀하신 구도대로 갈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의 층위가 있어요. 층위가 이렇게 레이어라고 하면은 이 거시적인 중앙 정치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검경 대결로 가면 흥행이 좀 흥미롭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시적인 층위에서는 결국은 이제 지역 발전에 누가 더 멸사봉공 헌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저희가 감히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지역 주민분들의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재미있는 구도와 흥행판과 그 안에서 얼만큼 더 지역 주민 유권자에게 어필하는가 하는 후보에게 유리함이 있는데 어느 후보가 등장하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전에 그 이정현 의원이 현재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만 무소속 의원이죠. 당에서 이제 예. 빠졌으니까. 그런데 이 친박 의원으로 이 순천 곡성 호남에서 당선된 유일한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어떤 선거 전략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냥 그 국민 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예.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이 자전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잠바떼기라고 하죠. 점퍼에 자전거를 타고 그야말로 이 친밀성, 친근성, 그렇죠. 예. 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홍보수석도 지냈었는데요. 이 주민들하고 정말 이 90도 인사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정말 안 가본 길이 없을 정도로 누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앙 정치에서 저 정도 되는 거물이 저렇게 선거 운동을 한단 말이야 하는 파격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치를 결국은 당선이라는 선물로 얻어갔는데 저는 이번 경우에는 그 똑같은 모습을 예. 나 검찰 출신인데 나 경찰 고위간부 출신인데 이거 하나도 의미 없고요. 지역 주민과 스킨십을 많이 하는 후보가 이길 것이다 예. 라고 하는 팁을 하나 더 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남부 4군이죠. 보은, 옥천, 영동, 괴산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나요? 네, 박덕흠 의원만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상대방이 거의 없어서 또 오죽하면 군수가 뭐 그 지역위원장을 대행하는 그리고 또 민주당 내 그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고 박덕흠 의원의 아성처럼 여겨지고 있고 거기에 보은옥천 영동만 있다가요 계산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새가 더 확산되는 그런 양상인데 여기도 박덕흠 의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 이거로 어떻게 되느냐도 작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지금 뭐 여야다 망라하면 뭐 100여 명이 지금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패스트트랙 격돌 과정을 보면 그 내용을 이제 꼼꼼하게 뜯어보면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제 물리적 저지를 하다가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쪽에 원인 제공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위험해요. 박덕흠 의원이 지금 아성입니다. 아성 수성 전략인데 결국 이제 공성전에서 파성을 하려면 성을 깨려면 무거운 돌을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 이인영 원내대표가 충주 나올 것이냐 급의 결정을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지역에서 알아서 뭐 경선으로 가서 전략공천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지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강한 포석을 하나 둘 것이냐 아니면 대충 포기하고 할 것이냐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얹어보면 충남에 비해서는 충북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 전국권으로 본다면 충북 충남은 지금 민주당에 애증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충청 대망론이 깨졌단 말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총선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야권이 공략할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좀 한 번쯤 이제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차원의 터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인물 포석을 충북권에 하나 정도는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천 단양 지역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보은 이 괴산 지역에 인물 하나 정도를 강하게 내려보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박덕흠 의원과 한번 이 정말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검투사 하나 정도는 중앙에서 파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제가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참 새 인물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그 새 인물은 언론이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정당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새 인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지 저는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인물은 썩는다고요.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뭐 위원장이든 의원이든 이분들이 그 지역의 후배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도지사도 그렇고요. 뭐 다른 자치단체도 장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갈증, 도민들의 갈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거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이번 선거 때 과연 그거를 좀 해결을 시켜줄 거냐? 사실은 좀 그거 잘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안국장님 말씀에 하나만 보태면 키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라는 싹을 자른 것 아니냐라는 정도까지도 좀 비판을 해야 돼요. 사실은 옆에 두고 부리고 쓰는 사람에 대한 갈급증은 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뭐 후계구도 내지는 후배를 키우는 것에는 정말 인색했다. 현역 정치인들이 아마 그 역풍을 이번에 맞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기업도 요즘에는 이제는 뭐 공채 시즌이 어디 있습니까? 수시 채용하죠. 인재를 수시로 뽑고 심지어는 대학교, 고등학교 때 미리 입도 선매를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키우는 게 기업의 이제 인재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정치권은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키우는 건 너무 후진적이다. 총선의 직면, 지금은 사람을 찾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미 지금 무기 준비시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 지금 사람을 찾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이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저도 속으로 생각할 정도면 정치권은 좀 심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인력난에 대한 이 죄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좀 비판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노력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새 인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면은 사실 그 외적으로 새 인물이 나올 수 있게, 왜냐하면 정치는 공익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었거든요. 지금 패스트트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다당제가 많이 온다면 꼭 자신들의 정당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시간은 이미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지금 인물이 없다라고
싹을 다 잘라버린 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사토론 라운드 오늘 충북 지역의 내년 총선 전망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겸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어떤 바람직한 국회의원 상이랄까요? 어떤 분을 뽑아야 되고 어떤 분이 나와야 되는지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먼저. 예. 예,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이제 어제 저희 경실련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시사 토론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예. 그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예. 어떤 국회의원 상을 바라는지.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요. 라고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라고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일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인데요. 내 의견을 국회에 얼마나 반영하고 정책에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관건인데 국민들의 언어를 정책으로 바꾸기에 이미 너무 고착화되고 기득권화돼 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그 자체가 권력이 되어 버렸는데 권력이 아니라 대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 상을 다음번에는 꼭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가슴이 와닿습니다. 예, 평론가님. 아마 이번에는 가장 국회의원 같지 않은 사람을 뽑으면 지역마다 성공하실 겁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고착된 이미지가 권위주의라든가 보좌관 9명 줄줄이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든가 앞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뒤에서는 이제 일 다 손 놓아버리는 사람이라든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존의 이미지는 다 파괴될 것 같아요. 내년에. 전 민심이 심판할 거예요. 이건 여당 심판, 야당 심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심판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국회의원 같지 않은 사람이 이 당선될 가능성이 큰데 그 미덕을 두 가지만 꼽으면 경청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강점을 가질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국전님. 네,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또 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피하지 말고요. 좀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대로 지금 뽑지 않으면 정말 자라나는 우리 후세, 제 아들, 딸들에게 죄를 짓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신중하게 좋은 후보를 그나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1대 총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을 뽑는 귀중한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50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